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스트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이석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조작된 부시맨 세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금은 특별한데요. 신유물론을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물론이 뭘까요? 새로운 물질에 대한 이론. 그죠?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이론. 이때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고 사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물의 세계, 사물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의 세계, 이걸 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신유물론이 나온 거겠죠. 자, 지금까지 인류가 물, 사물, 즉 자연을 이해해 왔던 방식, 이걸 계속 고집하게 되면 여섯 번째 멸종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죠. 자, 물, 사물, 칸트 용어로 하면 딩이죠. 딩. 영어로는 thing. 칸트는 그 물 자체를 딩 안 지크라 그랬죠. 서구에서는 이 칸트의 이 딩 개념, 사물 개념을 받아서 뭐라고 이해했냐면 이 사물의 세계를 과학이 고도화되면,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을 고도화시키면 이 사물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칸트가 죽은 지 지금 200~3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과학이 꽤 고도화됐는데 우리가 사물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현대 인류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과학 탐사선을 보내고 위성을 띄우고 달 뒤편에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고로 고도화된 그런 과학의 이름으로 이해하는 우주는 5%도 안 된다 그러죠, 지금. 네. 우주에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 95%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서구에서 출현한 이 계몽주의의 이성하고 그 이성에 기반한 과학이 아주 오만하게도 사물 혹은 물의 세계, 즉 자연의 세계를 여전히 과학이 고도화되면 전부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의 배후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그래서 자연 속의 다른 동식물, 광물하고 다르다. 이건 이제 제가 2부 영상에서 얘기했던 인간 예외주의, 인간 우월주의의 출발을 만들어내는 동기죠. 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내면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오만해졌죠. 이때 자연은 이제 사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이 굉장히 오만해졌는데, 이제 이 기원이 바로 이 딩에 대한 생각, 과학에 대한 생각. 과학은 인간만이 하는 거니까 인간이 과학을 고도화하면 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완벽하게 섭렵할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인간 예외주의, 인간 우월주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자연, 사물에 대한 태도가 고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태도가 지금 여섯 번째 멸종을 부추기는 그런 태도가 됐죠. 인간이 자연을 우습게 아는 태도를 갖게 됐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쓰고 함부로 착취하고 이러다 보니 생태 위기가 오게 되고 인간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섯 번째 멸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 됐죠. 자,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류 전체의 정말 집단지성, 이게 출현해야 되는데 지금 서구에서 뭘 하고 있냐면 사물의 의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물의 의회. 사물, 사물한테 의회를 만들어주자. 의회는 뭡니까? 우리 여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물들에게도 인간이 여태까지 무시해왔던 사물들에게
의회를 만들어줘서 그 사물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고충을 설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인간에게 당해왔던 고충을. 그리고 인간은 그 사물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게 이제 서구에서 지금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제출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개념. 유의미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우리가 박쥐의 언어, 고래의 언어, 시멘트의 언어, 강철의 언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언어, 이런 언어를 그들에게, 사물에게 부여하고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언어를 들을 준비를 인간이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자체로 유의미하죠. 인간이 6번째 멸종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겠죠. 자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가 있다면. 자, 근데 문제는 서구가 지금 이런 생각을 아주 이렇게 과잉된 수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자랑을 하고 있는데, 과잉된 수사의 개념으로 내세우는 게 존재론적 전회, 뭔가 아주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6번째 멸종을 향해 가는 인류를 구원할 최후의 전사가 다시 서구인이 된 것처럼, 자연에 대한 이 존재론적 전회, 자연이라고 한 존재를 새롭게 보는 태도, 이거를 이제 아까 사물의 의회, 이런 개념, 신유물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출하면서 멸종을 향해 가는 인간을 구원할 최후의 전사로 서구가 다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서구를 연구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아시아,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분들 지금 마야나 아즈텍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자연에 대한 이런 태도, 굳이 사물의 의회라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명명하지 않아도 사물들에게 이미 말을 할 기회를 오랫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주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정령신앙, 영어로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고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소위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부르는 그 유일신 신앙체계, 여기서는 미신이니 혹은 뭐 이교도니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부정해 왔지만, 사실 정령신앙이나 영지주의나 이런 좀 이제 비서구가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나 믿음체계 관점에서 보면 사물의 의외는 전혀 새로운 언어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미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저 고목나무, 그리고 사막의 모래, 하늘을 나는 까마귀, 우물 속의 물, 그 다음에 동굴 속에서 잠자는 박쥐, 그들에게 이미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그 말을 열심히 들었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이 지금 존재론적 전회니 이런 과잉된 수사를 가지고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류를 이제 구원하는 최후의 전사로 스스로를 자처하는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좀 위선적이고 과잉돼 있다라고 저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프리카에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사물의 의회, 그거를 설명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그 내용을 공유해 보시죠. 제목은 바람이 부는 이유. 제목이 굉장히 낭만적이죠. 자, 이 시는 개인적으로 사연이 좀 있는 시인데요. 제가 별들은 여름에 수군대는 걸 좋아해 라고 하는 이 부시맨 시집인데, 싼족의 시집인데, 이 시집을 내고 모 문인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바람이 부는 이유라고 하는 시를 그 모임에 참여했던 어떤 중년 여성분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시를 읽다가 중간에 흐느끼시면서 이 시를 읽질 못했어요. 이제 마음을 진정을 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다 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낭독하는 이 바람이 부는 이유라고 하는 이 시를 들으시면서 그 중년 여성이 왜 울었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람이 부는 이유. 자, 우리 죽을 때 부는 바람은 우리 자신의 바람이야. 우리 샴족들은 우리 각자의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모두 구름을 가지고 있어. 그 구름은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나지. 그리하여 우리가 죽을 때 바람은 먼지를 일으켜 길을 덮고 질병과 죽음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생전 우리가 남긴 발자국을 덮어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않지.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시를 읽었던 그 중년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짐작컨대, 이건 제 짐작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인간은 자연 밖의 존재가 아니구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속의 존재구나. 그래서 인간은 다시 자연의 일부구나. 그래서 인간이 아프면 자연도 아프고, 자연이 아프면 인간도 아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년 여성이 이 시를 읽고 그날 특강이 끝나고 들었던 후일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시를 읽다가 흐느꼈던 이 중년 여성이 몸이 편찮으신 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짐작을 따로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바람이 부는 이유를 이 시에서 보면 소위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바람이 부는 이유 이걸 물리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 고기압하고 저기압 사이에 이 기압 차 때문에 바람이 생긴다. 자,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이유를 설명하면 눈물이 날까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 부시맨들이 설명했던 이 방식, 바람이 부는 이유는 누군가 죽었고 그 죽은 자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려고 바람이 부는 거다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연에 나오는데 이 부시맨들이 이 자연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연이 부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자연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위 이제 아까 서구가 그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창한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뭔가 인류를 구원할 듯한 그런 과잉된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도 자연을 새롭게 보는 시각만으로도 이 위기를 타개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만 해도 저는 인류 집단 전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파국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이 산족, 부시맨들의 자연관, 시세계, 우주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극적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